그러면 묘모의 집을 알아보고 거기다 데려다 줘야 된다. 낙태니 기형이 일어나 이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가 거의 취소하고 그 다음에 어디 묘모의 집이나 막 찾아봤더니 그 춘천에 착한 목자 수녀에서 하는 집인 거예요. 마리아의 집. 춘천에. 그랬더니 거기 수녀님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항상 애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데려오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춘천까지 갔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데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입양하고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고. 자,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뭐 게임이니 중독이니 막 이런 거 볼 때 그 게임하고 중독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게임하고 인터넷에 매달려고 이렇게 심하게 매달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되니까 미리 아니면 이미 거기에 빠져 있어도 그 아이에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레시안처럼 접근하는 거죠. 그럼 돈보스코 성인은 어떻게 접근했나요? 여기 처음 만났을 때 딱 보니까 얘 얼굴 보니까 이게 축구를 잘하게 생겼어. 축구 잘해? 근데 축구를 참 잘하는구나. 나중에 살레시아 가서 물어보게. 아니요, 할 줄 몰라요. 막 뭘 나중에 그 책에 나온 아이는 뭘 잘한다고 그런 거야. 휘파람 불 줄 안다고. 너는 게임하고 관련된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는 뭘 잘할까?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 아이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그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그거예요. 그러면 게임하고 관련돼서 그 예방하는 방법, 치료 방법, 접근 방법 다 배웠잖아요. 거기에 더하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하나. 살레시안적인 접근 방법. 강압적인 아니. 그럼 예방교육의 그 3대 기둥이 뭐예요? 이성, 종교, 사랑. 그죠? 그래서 제가 이성, 종교, 사랑하고 관계 정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그 교재를 9페이지에 보면은 이성에 대한 얘기를 이성. 그러니까 게임하고 관련하고 이성을 많이 읽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다른 수도에서 막 지원자가 밤에 1시에 컴퓨터 방에 가가지고 막 하다가 걸리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불 속에 하다가 걸리고. 살레시아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여기에 빠지면 이게 이성이 이래요. 자, 엄마, 여기 엄마 때려본 사람 있겠지만 이 정도 모이면은 한 4명 정도 엄마 때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왜 때려요? 항상 여기 컴퓨터하고 관련된 거예요. 엄마, 아빠. 처음부터 때려요? 처음에 안 때려요. 초6까지는 거의 때리는 애들이 없어요. 초6까지는. 중1 되면 이제 반말하고 욕하고 중2 되면 너무 때려요. 자, 여기 이성을 잃는 이 행 있잖아요. 그럼 살레시안을 때리는 대상자 있어요? 나 대림동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맞았다. 그 사람 손들지 마세요. 쪽팔리죠. 그죠? 나도 그런 애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옆이가 찢어진 거예요. 왜 찢어졌어? 일주일 후에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나한테 맞았어. 왜 맞았어요? 화나게 가지고. 중독에 빠진 애들한테 약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약을 올리면은 이성을 잃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이성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애들은 더 쉽게 잃는다, 이성을.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폭력을 저렇게 쓴 저 한거는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저 실제 상황이 저거는 정말 우리 집에 한 분이 왔는데 주일학교에서 폭력인데 저 폭력은 누굴 때린 거였어요? 보좌 주인이 때린 거였어요.
제가 게임 많이 하고 인터넷 하고 학교 빠지고 막 그 주일학교 보냈는데 그 주일학교 신부님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 하면서 발로 한 떼서 타. 그래서 막 치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딱 잘렸어. 성당에 더 이상 나오지 마라. 그래서 성당 안 가고 가게 막 배하고 비행하다가 여기까지 따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 서류가 왔는데 거기도 써있는 거 이렇게 본당 신부를 때렸다고. 그 지금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 나온 20대 청년 2명 방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지금 방화로 해서 잡혀갔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우리 집 떠났잖아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신부님이 너무하다. 내 손자가 신부님을 때린 건 맞는데 그 신부님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사랑으로 우리 애들 좀 보듬어주고 학교를 안 가고 내가 방탕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애를 때리니까 내가 막 자기가 패가지고 자기네 식구 전부 다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불교 집안에 막 그런 집안인데 한동안 다녔어. 자기도 또 너무 미워하고 또 성당에서도 다 하라고 했어. 할아버지까지 성당 다니가 막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살레시오로 따온 거예요.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여기 육구가. 그 사실은 처음에 너무 선뜻 안 내켰대요 자기가. 근데 애가 와서 조금 쟤는 오래는 안 했었어요. 조금 있다가 갔으려고 막 그랬지만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살레시오에 와서 부모님들도 자기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본당에서 만난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껴가지고 자기는 안도에 숨을 쉬고 여기서는 애를 좀 다르게 살아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두 명이 이탈을 하는 바람에 지금 떠나는 선택을 벌였어요. 살레시오 회원도 이따금 아주 가끔 뚫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억압적으로 허압적으로 하면 애가 팍 튀고 제가 이제 그 이탈한 애들 테이블에서 같이 밥 먹는데 한 남이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에 너왜 욕을 해? 그랬더니 얘가 막 얘기하다가 재밌네. 근데 얘가 그냥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한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 냉장고에 있어. 난 재밌다는데 냉장고에 있어라고 막 걔한테 욕을 하는 게 무슨 소리인데 왜 갑자기 냉장고 얘기하냐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 재밌네 여자는. 예방교육 영성 61쪽에서 제가 제껴온 거예요. 예방교육 영성 61쪽에 종교 없이는 윤리생활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은 애들한테 우리 지난 대림동에 이제 그 성무감으로 누가 오셨지? 이모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22명이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 그거 다 끝나자 본병원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자기도 이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본병원이가 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 인터뷰를 한 마씩 다 했잖아요. 막 착하게 살겠으면 학들이 이제 자기도 계속 착하게 살겠다고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나도 다음에 세례 받을 거예요. 뭐예요? 그럼 게임하고 인터넷 중독은 거기 빠지면은 착하게 살기 힘들겠지. 모든 비행하고 연결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그 교육 안에 종교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회복지하고 이런 걸 하면서 종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나 회의 가거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사람들이 방문할 때 이 종교를 강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강요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접근하죠.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은 애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림동에 5년째 있으면서 지금 세례받은 애들이 이제 조만간에 가가지고 재비행을 하고 올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지난번에 반에는 세례받고 나와서도 또 그렇게 차들이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뭐 바뀐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걔가 바뀐 게 한 가지 있대요. 뭐야? 차들이 가기 전에 세례받으면 그거하고 차들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자기 기도를 반밖에 안 들어줬어요. 왜냐면 첫 번째 차트리 할때 앉았었거든. 두 번째 잡혔어. 그리고 애들이 진짜 그 나가서 기도하고 펠로 갈 때 세례받은 애들은 딱 기도하고 그래 떨림도 좋고 자기 인생을 보면 종교교육 이성 종교교육이 꼭 필요하다. 대림동에 쭉 살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쭉 좀 이제 애들을 감독을 해요. 그래서 눈 감고 저기 있는데 불러내가. 자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주 큰 소리를 막 박수치고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근데 왜 저럴까 봤더니 얘는 한 5달 된 애들이에요. 4달, 3달, 2달. 그런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써 벌어지는 거예요. 전례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딱 왔죠. 그러면 한 50% 이상은 이런 전례를 처음에 미사를 그렇게 있다가 먼저 있다가 뭐 가만히 있어 뭐 한 달. 그럼 2달 되면 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노래를 따라 불러. 3달, 4달, 5달 되면 막 박수치고 막 이런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는 애들이. 그래서 미사 처음에 딱 와서 저기 앉아있어요. 가만히 조용히 해. 5달 됐다가 어떻게 변할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 최진광 맞아? 그가 어떻게 변할까? 마치 우울증 걸린 애처럼 조용히 가만히 있고 막 자해하고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자해를 안 하고 있어요. 목공새도 내가 팔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한 달? 한 4주 정도로 안 하고 있어요. 그 전례 안에서 다른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공이 보여 막 이런 게 아니고 전례 안에서만 해도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작동한 거예요? 우리 예방교육안에 하느님도 함께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실제로 대림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 금원집이라고 우리 다 나눠주셨잖아요. 7월 18일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은 이 세상살이의 비난과 걱정 가운데 유일하고 확실한 위로입니다. 종교만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93년도 기숙생 지난번에 결혼해가지고 여자 중학교 3학년 딸, 중학교 2학년 아들 데리고 왔어요. 와이프랑 온 가족이. 거기 찾아왔어요. 그때 92년, 93년지가 거기 살 때 그 기숙생이었어요. 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름 까먹고 외모는 여기처럼 내가 저렇게 듬직하게 그래갖고 그 목공소 거기 상상반에서 공부해가지고 인테리어 그 이름이 뭐지? 봉규. 박봉규인가? 김봉규. 그 양반이 딱 왔길래 나는 지나는 길에 들려서 조용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내가 공부했고 저 운동 저기서 했고 저 목공소에서 이 아빠가 배웠고 여기 신부님들하고 내가 저 운동 그걸 애들한테 자기 자녀한테 다 설명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냐 내가 중딩 때
아마 대림중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대림중 다니고 막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이런 거를 창피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다 말해줘요. 살레시아 교육이 살레시안하고 함께 사는 것이 다른 교육하고 다른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자기 자녀에게 다 말할 수 있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창피함을 느끼는 애도 있어요. 너 왜 창피해? 이게 얼마나 좋은다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나눔의 집이나 뭐 대전이나 뭐 이런 아이들 키우는 뭐 사교 집사나 그런 데도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신월동에 제가 있을 때 한 아이가 한 12명인가 자기네 반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학기 초에 3월 달에 다 끌고 왔어요 거기. 그리고 거기서 막 간식 먹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3월 초에 그 가정 그 생활 그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거기다가 우리 집은 방이 몇 개 뭐 12칸인가? 그 다음에 정원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막 하니까 얘가 애들 옆에서 거짓말이지 뭐 그런 집이 이 신월동 어디냐 막 어? 진짜 있어 막 그래갖고 올라오고 그래갖고 애들을 열심히 데리고 왔어요. 뭐 신월동 여기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잔지갔어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그 이모가 좋아 막 근데 친구들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책상에다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모가 간식 먹으라고 막 간식 다 주지. 야 가자 그 축구공 가지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야. 근데 같이 따라가는데 좀 이상해. 얘네 집은 맞긴 맞는데 어떻게 얘네 집이 이렇게 클까? 걔는 제대로 살레시안 교육을 받은 거죠. 살레시아 집에 산다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고 애들도 다 데려올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절대로 창피를 느끼거나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애들을 뭐 이렇게 소외시키거나 누구에게 내세우기를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안녕 살레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레시오. 옛날에 대림동 지원자 살 때 안녕 살레시오 이렇게 인사 안 했죠? 인사. 어느 날 대림동 가봤는데 안녕 살레시오인데 그냥 큰 소리로 안녕 살레시오 이러는 거예요. 유해방교육의 시작의 외침. 시작이 뭐. 그래서 기숙사에 대림에 처음 들어오면 안녕 살레시오 하면 처음에 들어오는 가만히 뭔 소리지? 살레시오 뭐야? 그러다가 좀 지나면 자기도 막 큰 소리로 막 안녕 살레시오를 외치면서 6개월째 선배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근데 사랑이 제일 큰 문제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만날 때 부모님들은 늘 애를 사랑하겠죠.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부모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있어요? 가끔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 너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면 엄마가 너를 사랑해? 아빠도 너를 사랑해? 엄마는 맞는데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많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죠. 신부님은 널 사랑해? 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니요. 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춘천에 있을 때 거기 공무원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우리 신혼님도 알겠는데 그 공무원이 어느 날 2006년 12월 달 성탄 특집으로 아마 돈보스코 영화 2부작으로 나왔었어요. 네. 2주 토요일 연속적으로. 그 공무원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소년의 아버지인가 그래갖고 돈보스코 영화가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보면서 그게 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번 방을 내는데 그분이 자만 작업을 다 하대요. 자, 2번을 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청소년 수련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는데 도공무원. 그걸 다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나온 돈보스코랑 그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그 살레시오랑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이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자기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다닐 때마다 그 말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 쓸 때도 그걸 쓰고 자기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레시오 시민들이 거기서 일하고 막 수님들도 일하고 예전에 쭉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자랑 살 때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걸 느낀대요. 저도 여러분들을 봐도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회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걸 봐도 애들이 사랑을 받고 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 최정태가 신문인 수사님 선생님한테 또 편지를 보냈더라고. 어디서? 구치소. 최정태가 살레시오에 11달 살고 나가서 이제 핸드폰 매장을 털다가 구치소로 잡혀갔는데 살레시오 교육을 11달 동안 제대로 받았어. 훌륭하게. 그래서 거기서 있으니까 구치소에 넣혀 있으니까 너무나 그 신문님 얼굴이 막 떠오르고 막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 얼굴 가지고 그게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구치소에 와서 있으니까 그때 생각들이 너무 간절히 나고 그 다음 끝에는 자기가 다시 구치소에 가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살레시오 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잖아요. 구치소에서 앉아있어 보니까 여기도 구치소에 가서 앉아있어봐. 그러면 얼마나 살레시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느껴지겠죠? 이 안에 지금 잘 못 느껴. 그죠? 우리 애들 하는 말로 심성에 한번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잖아요. 붕어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잘 못 느끼잖아요. 물 밖에 나오면 바로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돈보스코처럼 교육학자에 거기서 이 글인데요. 돈보스코도 이렇게 개기는 애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나 봐요. 돈보스코가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애들이 막 떼거리로 막 길을 막고 그래가지고 가게 될까봐 빨리 어디를 마세요. 그것처럼 이 불량 애들하고 이렇게 막 딱 들었을 때 이 돈보스코는 막 자식들이 막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비슷한 양심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모자까지 벗고 그냥 이렇게 그랬던 애들이 길을 비켜주고 몰라 그걸 보고서 뭐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까? 이게 번역이 이렇게 백강현 신구가 번역했나? 하여튼 그 애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불량하게 안 얘기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순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임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하고 싸울 때는 항상 그거예요.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막 해서 고쳐지지는 않아요. 싸움만 벌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에게 오는 사람부터 신자들이 많이 오겠죠. 외국 사람은 잘 몰라요. 안 오는데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던 아이가 발로 모니터를 그냥 발로 차가지고 발은 찢어지고 모니터 깨지고 이런 얘기 벌어지고 왜? 게임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한 번도 엄마 말에 반항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그 게임에 매달려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게임을 하지 말라, 컴퓨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고 배 데리고 나와서 우리 이현희 기사처럼 농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딱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새로운 흥미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돈보스코가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십시오 뭐요? 나는 게임이 좋아. 이거는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다른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만들어주고 현승현이가 대련정에서 농구를 자기가 1위라는 게 짱 제일 잘하는데 현승현이가 그러다가 최근에 농구 잘하는 한 애 와서 1대1로 붙여놨잖아. 근데 걔한테 깨졌어요. 졌어. 그랬더니 현승현 하는 말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래 농구 좀 하다 오네. 그래서 너 컨디션 좋은 날 제일 좋은 날 꼭 말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말 안 하고. 지금도 지가 제일 잘한대. 근데 걔가 골을 잘 넣어. 그럼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농구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공 줬더니 어떻게 골대에서 계속 하루 종일 딴 애들하고 안 놀고 계속 거기다 집어넣고 혼자 마치 잡혀 걸린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 진짜 골을 잘 넣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건 줄 알고 했는데 걔 잘하는 애가 와서 지금 편수장이 보니까 걔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안 나가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날을 기다리고 계속 있어요. 이제는 하재도 안 하게 농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때. 한 시간짜리 인데는 딱 1시간 만에 끝났네. 근데 운영자의 실수로 15분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남은 10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게임하고 그 인터넷 중독하고 그런 거는 설명을 했겠지만 다 게임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게임에 매달리고 어떤 아이는 게임에 매달립니다. 어떤 아이는 나가도 PC방에 안 달려가는데 어떤 아이는 나가자마자 PC방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3일 전에 밤에 박찬혁이가 없어졌어. 9시 10분인데? 이놈이 어디 갔지? 빨리 이제 그 점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 페이스북이 이 핸드폰에서 페이스북을 깔아놨어요 내가. 그랬더니 박찬혁이 얼굴이 뜨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접촉하면 여기는 얼굴이 나타나.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나와. 그래서 아니 어디 있는 거야? 했더니 PC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빨리 와 이제 이러면은 이제 늘어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갔지 어디 있는지. 그러면 빨리 팽이 와서 와라 그래서 내려왔어. 어느 사이에 이렇게 PC방에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9시 10분에 이렇게 식사 공장에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PC가 이제 머릿속에 지배한 거지. 자기도 모르게 병원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애들은 진짜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끌리는 것처럼 가요. 그럼 그 순간에 빨리 애를 캐치하면 그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살리시는 뭐예요? 애가 어디 있는 게 확인되면 확실하면 그 애들 향해서 간다. 불확실할 때는 가야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런 확실하면 애를 향해서 가면 그 타이밍에 아직 빠져들지 않았으니까 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도 앞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바로 9시 35분에 기사를 들어가서 입장을 구제가 된 거고 타이밍. 그 앞전에 3박 4일 동안 가출했을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9시 10분 됐을 때 딱 30분만 하고 가야지. 30분에 인원 점검이니까 하고 PC방에 들어가면 더 앉는 거예요. 그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넘었잖아요. 이 시간이. 10시에 가야지. 11시에 가야지. 이제 가면 끝났다.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이가 살레시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너 중독이 아니야 이거 갖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중독이 아니야 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더 관심이 높은 거는 중독이냐 아니냐 이것은 다른 전문가나 다른 사람이 진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아이 중독된 아이든 중독된 아이 아니든 이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한 거라. 얘가 중독이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도 하느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 아이 삶 속에. 그래서 직업학교도 넣어보고 작년에 직업학교 몇 명 들었어요? 18명을 집어넣었어요. 대림동에서. 그 초장에 하는 3명이 3, 4월에 탈락하고 또 최근에 또 3명이 또 탈락해서 아예 떠나버렸어요. 이민규, 한 3명이 지금 6월까지 하다가 6월에 또 떠났어. 그 나머지 13명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하느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재능을 줘가지고 먹고 살게 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 이 아이가 게임 중독이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데려왔어. 얘 게임을 많이 해요. 아니요. 넌 그걸 하지 마. 그걸 이렇게 해야 돼. 컴퓨터는 뭐 거실에 있고 뭐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그것도 다 하고 플러스 우리는 이 아이라도 규정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아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삶의 계획이 있겠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야단치고 욕하고 이거 아닌 돈보스코가 한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대하는. 그 다음에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면은 그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또 엄마 때리고 오고 아빠 때리고 오고 막 엄마 이빨을 부러뜨리고 막 날라차게 하고 막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련동에 오는 애들이 더 삭막한 게 최근에 오는 애는 누굴 때렸어요? 40대 후반 아줌마를 중2짜리가 때려가지고 이 앞니발 다 부러지고 자기네 엄마가 1,000만 원을 하기도 물어준 애가 왔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막 무자비하게 막 돼. 그 앞전에는 폭력이 뭐 또래를 때려갖고 오거나 막 작년까지만 해도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줌마를 막 때려갖고 그것도 아줌마 돈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핸드폰 가게에 털려고 문을 막 부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야 그 아줌마 이만했다고 달려서 막 때리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살레시아는 어떻게 해요? 환영하잖아요. 그 아이를 낳으신 분님은 어떻게 했나요? 잘 왔어. 우리 잘 잘 지낸다.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 아이는 심사원에서 그 자료 넘어가고 검찰에 넘어가고 판사에 넘어가도 뭐 이런 자식이 있어. 이 자식이 이게 응? 너는 엄마보다도 더 연세가 많은 40대 후반 어떻게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발로 막 얼굴을 짓밟고 배로 막 차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그런 소리 듣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한테도 왔죠. 넌 뭔 짓에서 왔어? 지나가는 아줌마를 막 내 5명이서 막 짓밟고 막 때렸어. 근데 얘가 주동이하고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1,000만 원 물어줬어요. 이러한 미친 어떻게 여기 가서 시집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래 잘 왔다 여기서 잘 지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할레시오에 와서 만났을 사람들이 좀 그동안 만난 사람하고 좀 다르다. 예방 교육은 그거 돈보스코처럼 교육하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씩 조금씩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리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잠자게 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